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의 심장혈관외과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모니터링 디바이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심장 전문의의 심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CVP, 소환간스카스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모니터링의 종류, 병원, 중환자실마다 다르지만 대개 위에는 심전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라인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풀모나리테리 프레셔나 그 다음에 또 CVP가 하나 추가되고 NIBP,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쓰는 모니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좀 흐리기는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심전도, 심박수가 나오고 A라인 모니터가 나오게 되고요. A라인은 실시간으로 물론 라디얼 아테리 프레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모나리테리 CVP, 그 다음에 NIBP가 나오게 되고 non-invasive blood pressure,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풀모나리테리 프레셔는 23에 16으로 민 19, CVP 11로 거의 정상 수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의 간호사의 전문저로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조금은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박출량에서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레이트 곱하기 스트레코 볼륨인데 단위가 리터 퍼 미니트예요. 1분에 몇 리터의 피가 나가느냐, 1초도 아니고 또 cc도 아닙니다. 1리터 퍼 미니트. 정상은 뭐 보통 성인의 경우 5 이상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스트로크 볼륨은 한 번 심장이 뛸 때 나가는 볼륨을 말합니다. 한 번 뛸 때. 그래서 한 번 뛸 때 나가는 볼륨에 1분에 몇 번 뛰느냐고 보면 당연히 1분에 몇 cc, 몇 리터의 피가 나가느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뛸 때 나가는 볼륨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심장이 최대로 부풀었을 때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에서 심장이 최대로 수축했을 때 엔드 시스톨릭 볼륨을 뺀 볼륨이 스트로크 볼륨이고요. 그 다음에 카디압 인덱스라는 개념은 카디악 아웃풋은 단순히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은 환자, 또 적은 소아 환자, 동양인, 서양인,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수치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 퍼 미니트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저심박출증이죠. 그러나 몸무게가 20kg인 소아에서 카디악 아웃풋가 2리터다. 그러면은 또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디 서피스 에리어로 나눠서 스퀘어메타로 나눠서 비교하는 게 카디악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디악 스트로크 볼륨을 좌우하는 세 가지 인자가 있는데 한 번 뛸 때 나가는 볼륨이 충분한가? 프리로드, 심장에 뛸 볼륨이 피가 충분한가? 그 다음에 나갈 때 이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는가? 혈관이 열려져 있는가? 이런 것이 애프터로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잘 뛰는가? 심장 근육 자체가. 그래서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가 이 스트로크 볼륨을 좌우하는 세 가지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은 이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을 좌우하는 인자는 하트레이트가 충분해야 되고 스트로크 볼륨의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 세 가지 인자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애프터로드는 떨어지는 게 좋고요. 많이 너무 풀리면 안 되지만 프리로드도 적당히 심장에 찰랑찰랑 피가 차 있어야 되고 심장의 근육이 모터가 튼튼해야 카디악 아웃풋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중에 BP 하는데 보통은 잘 쓰지는 않지만 플로우 곱하기 리지스턴스가 BP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곱하기 리지스턴스에서 이 리지스턴스가 너무 높게 되면은 BP가 정상이어도 플로우는 낮게 됩니다. 리지스턴스가 조금 적당히 낮아야
그 다음에 플로우가 충분히 가는 것이지, BP만 올린다고 해서 장기로 가는 플로우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플로우가 중요하지 이 BP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압이 물론 중요하지만 혈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 장기로 가는 플로우가 충분할 때 BP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플로우가 없이 리지스턴스만 너무 높아서, 다시 말해서 에피네프린, 레보패드, 뭐 바소프레신 같은 걸 잔뜩 써서 혈압이 높은 거는 플로우가 낮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BP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플로우예요. 리지스턴스가 아니라 플로우. 장기로 피가 얼마나 가느냐, 뇌나 키드니나 리버나 콩팥이나 이런 오간으로 플로우가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BP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을 초음파에서 보통 측정을 하는데, EF, 특히 LVEF, 좌심실 EF가 뭐 얼마다 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 EF는 다이애스톨릭 볼륨분의 다이애스톨릭 볼륨에서 시스톨릭 뺀 것, 다시 말해서 스트로크 볼륨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충분히 늘어났다가 쭉 짜고 나서 그 나가는 볼륨이 쭉 늘어났을 때 볼륨의 몇 프로냐 하는 것이죠. 대개 한 6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EF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LVEF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센트럴 베인이기 때문에, 센트럴 베인은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 팡처, 뭐 슈프라클래비큘라, 인프라클래비클 밑으로 위로 또 주글라 베인으로 넣는데, 하여튼 어디로 넣든 간에 카테타가 SVC나 RA 사이에 위치해서 볼륨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프레셔를 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볼륨을 주기도 하고 프레셔를 재고요. 그래서 이 프레셔를 재는 거는 프리로드를 측정하는 거죠. 심장의 볼륨이 얼마나 있나 하는 거를. 요새는 이제 주로 케모나 항생제를 오래 사용할 때 쓰는 PICC, 센트럴 베인 넣다 보면 이게 렁을 찌르기도 하고 아트를 찌르기도 하는데, 이 좀 더 안전한 PICC 방법으로 이게 넣기도 하는데, 주로 CVP 측정하고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병동에서 항생제나 뭐 케모 할 때 이게 쓰는 PICC를 페리페럴 인서티드 센트럴 카스타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게 이제 심장의 다이스톨릭, 시스톨릭인데, 다이스톨릭은 늘어났을 때, 시스톨릭은 이제 수축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 LV의 다이스톨릭, 시스톨릭을 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이스톨릭이 충분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톨릭은 충분히 수축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이애스톨릭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비록 시스톨릭 EF가 좋다 하더라도 하트페일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페프라고 그러죠. 프리저브드 EF는 좋은데 하트페일러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이애스톨릭 하트페일러라고 해서, 시스톨릭은 좋은데 다이애스톨릭은 안 좋은. 다시 말해서 심장이 충분히 늘어났다가 충분히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력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축력은 좋아요. 수축력은 좋은데 다이애스톨릭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이애스톨릭 하트페일러, 혹은 EF는 좋은데 프리저브드 EF인데 하트페일러인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늘어났다가 충분히 짜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수축만 이렇게 잘 되는, 이거를 갖다가 하프 페프라 그러고, 늘어나서 짜는 게 약한 경우, 늘어나서 짜는, 이걸 하프 레프라고 그럽니다. 하프 페일러, 리듀스드 하트 페일러. 그래서 하프 페프, 하프 레프. 하프 페프는 이게 늘어나지 않는 거고, 하프 레프는 수축이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이게 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스트로크 볼륨이 유지가 되려면 프리로드, LV의 볼륨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LV의 근육의 컨트랙틸리티, 모타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에어틱 밸브나 이 페리페럴 아트리의 컨스트릭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애프터로드라고 이제 하는데, 후부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LV의 이 볼륨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를
LV가 뛰기 직전에 쭉 늘어났다가 뛰기 직전에 그 LV의 볼륨을 프리로드라고 하는데, LV의 볼륨을,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직접은 아무리 초음파로 이렇게 보지 않는 한, 뭐 초음파로 봐도 2차원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게 LA 프레셔고요. LA 프레셔를 반영하는 게 풀모나리 아테리 RV 프레셔고, 그 RV 프레셔를 반영하는 게 RA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RA 프레셔를 반영하는 게 CVP죠. 이제 CVP. 그래서 우리가 CVP를 재는 거는 사실은 LV의 전부와 프리로드를 측정하는 간접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R, PS, 풀모나리 스테노시스나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라든지, 풀모나리 베인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CVP를 재면 LV 엔다스톨릭 볼륨, 진짜 프리로드의 진정한 값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반영을 제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프리로드의 인디케이터로 사용하는 CVP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반복을 하면은, 스트로크 볼륨, 한번 뛸 때 나가는 볼륨은 컨트랙트,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자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분에 몇 번 뛰느냐, 하트레이트가 심박수를 곱하면 카디악 아웃풋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트에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로 비교를 하자면, 수원지의 물, 그 다음에 수원지의 물을 뿜어서 이게 보내는 모타, 그 다음에 수축력, 모타, 그 다음에 애프터로드는 수도꼭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되고요. 프리로드 충분해야 되고, 컨트랙틸리티 충분해야 스트로크 볼륨이, 물이 나오는 수도 물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태여, 이거 술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 뛸 때 나가는 심장의 볼륨은 소주 한 잔, 한 50에서 60cc, 가득 채우면 뭐 소주잔에 따라서 70cc까지 된다고 하는데, 한 60cc 정도 되고요. 내가 50cc라고 합시다. 타이달 볼륨은 그거의 10배가 되는, 폐로 한 번 숨을 쉴 때 나가는 거는 500cc가 됩니다. 그래서 50cc 10배인 500cc가 렁의 타이달 볼륨이 되고, 이 50cc는 심장이 한 번 뛸 때 나가는 스트로크 볼륨이 되겠습니다. 카디악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또 몸무게에 따라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디 서피스 에리어로 나눠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카디악 인덱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령, 나이 60kg, 20kg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 퍼 스퀘어 미터. 이게 카디악 인덱스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BP의 개념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플로우 곱하기 리지스턴스로, 리지스턴스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플로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BP가 존재하지만 이 플로우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레보나 에피나 바소프레신이나 너무 많이 써서 페리페럴 리지스턴스를 높일 경우에 BP는, 실제 플로우는 그거보다는 낮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피가 나가는 스트로크 볼륨을 비유를 하자면, 수원지에, 가정에 수돗물이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수원지에 물이 충분해야 되고, 뭐죠? 프리로드입니다. 전부와. 그 다음에 모타가 튼튼해야 되죠. 뭐죠? 컨트랙틸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돼요. 잠궈놓으면 물이 안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충분해도. 뭐죠? 애프터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로드, 애프터로드가 모타와 더불어 충분해야 아파트 옥상 20층에 물이 잘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물을 아무리 좋아도, 모타와 프리로드가 좋아도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임상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죠? 시비어한 그 바소 컨스트릭션, 즉 레보나 에피나 뭐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걸 잔뜩 써서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키면은 이 수도꼭지를 잠가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BP가 높아도 실제 키드니나 오간이나 간이나 장기로 피가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심장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BP가 높아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애프터로드를 적당량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
너무 풀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septic shock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카필라리에 너무 이제 톤이 풀려가지고 이럴 때는 아무리 프리로드를 많이 집어넣어도 혈압이 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정도의 리지스턴스가 있는 것이 혈압 심장에는 아주 오간 퍼퓨전에는 아주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에서 프리로드를 나타내는 것은 CVP, RV end diastolic pressure,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LA pressure, LV end diastolic volume pressure. 답은 몇 번이죠? 네, 네, 5번입니다. 다입니다. 다. 전부 다 프리로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만 가장 좋은 프리로드는 어떻게 보면 LV에서 뛰기 직전의 볼륨, LV의 피가 얼마나 차있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LV 시스톨릭의 다이스톨릭. 뛰기 직전의 볼륨이 LV의 엔다이스톨릭 볼륨이 프리로드의 가장 좋은 지표지만은 그것을 측정을 하기가 임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간접인 CVP를 측정을 해서 또는 수환가스 이제 넣으면 풀마리 카필러리 웨지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프리로드를 측정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정상 심장의 그 저거를 한번 뛰는 걸 보시죠. 네,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마이트랄 밸브, LA, 여기 아우틱 밸브, 아우타가 있고 여기 RV가 있고 septum이 있죠. RV, LV 사이에 뛰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도 정상으로 보이죠. 자, 다음엔 자, 뭐 아까 전에 비교해서 LV가 전혀 안 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장 이식을 했던 환자인데 LV 이제 저 reduced heart failure입니다. 이 환자는 늘어나 있는 상태로 뛰지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늘어나지를 못하고 여기서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뛰면 늘어나지를 못하고 이게 하프 페프. 지금 이 환자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하프 레프. 리듀스드 EF예요. 뛰지를 못하고 있죠. 거의 뭐 꿈틀꿈틀 하는 정도지 심장이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이게 리듀스드 하프 레프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심실도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우심실, 트라이커스 밸브. 여기는 이제 진짜 상당히 진행이 오래돼서 오른쪽에도 심방 심실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 CVP를 그래서 이제 삽입을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주글라베인으로 넣든 뭐 서브클라비안으로 넣든 이제 RA하고 SV 사이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CVP도 CVP 나름대로 벤트리클 같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프레셔 커브가 있습니다. AV, XY 커브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심장이 뛸 때 또 다이스톨릭 때 늘어날 때 프레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트라이커스 밸브가 닫히고 열리고에 따라서 프레셔가 여기 프레셔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VP 커브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커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평균해서 우리가 프레셔가 얼마다 10이다 뭐 5다 15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프레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전에는 저희들이 물 높이로 이렇게 마노메타, 워터 마노메타를 이용해서 이게 10이다, 15다, 20이다 이게 CVP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일렉트릭 트랜스듀서가 있어서 전자로 다 하죠. 그래서 이 높이는 3웨이의 높이는 위치는 항상 심장의 위치, 미드 악실라리안 트랜스듀서가 됐든 이 3웨이가 됐든 높이는 심장의 위치, 미드 악실라리 라인에 맞춰서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거 조정을 하고 그런 기억이 옛날 간호사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트랜스듀서를 여기다 놓고 그 전자로 이렇게 모니터로 바로 프레셔가 연결이 돼서 측정을 우리가 하죠. 소환간스 카테터로 어떻게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소환간스 카스타는 이렇게 이제 요 끝에 벌룬을 하는 카테터가 있고요. 지금 저기가 안 되네요. 네.
이 벌룬을 집어넣는, 이거는 보통 CO2를 넣어서 하기도 하고 터지지만 않으면 그냥 룸에어로 하기도 하는데, 벌룬을 집어넣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룬은 피가 둥둥 흘러갈 때 떠내려가도록 이 카테타가 저절로 삽입되도록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말 포트가 있고 디스탈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말로 구멍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디스탈에 있는 거를 프레셔도 재고, 예, 프록시말로 나오는 찬물의 온도를 디스탈에서 측정하는 이 서미스터, 체온 측정하는 그 서미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프록시말, 디스탈 포트, 인퓨전 포트가 있고 RA로 여기 하나, 그다음에 벌룬이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 선이 있게 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나 어찌 됐거나 이제 이 카테타를 집어넣게 되면 CVP 카테타 넣는 거하고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SVC 통해서 RA로 집어넣어서 프레셔를 재고요. RA 프레셔가 이제 나오게 되고, 조금 더 트라이커스 밸브를, 이게 이제 벌룬이 있으니까 조금씩 잘 살살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다른 데로 안 가고 피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RA에서 RV로 가게 되겠죠. RA에서 RV로 가면 RV 커브가 나오고, 풀모아테리로 가면 풀모아리 커브가 나오고요. 풀모아리 커브에서 더 계속 집어넣다 보면 풀모아테리가 막히고 벌룬에 의해서 왼쪽 좌심방의 압력을 반영하는 웨지 프레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지 프레셔가 나올 때까지 집어넣어서 재는 게 웨지 프레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프레셔를 재고요. 지금 프레셔를 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디악 아웃풋을 재는데, 자, 여기서 찬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여기 아까 프록시말 포트가 있다고 그랬죠. 디스탈 포트가 있고 체온을 재는 기구가 있어요. 찬물을 집어넣을 때 디스탈에서 체온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는 거는 심장의 피가 어떻다? 빨리 흐른다는 걸 나타내죠. 그렇죠? 예, 심장의 피가 빨리 흐른다는 걸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찬물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측정하는 체온이 디스탈 쪽에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 그거는 피가 천천히 흐른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같은 일정한 굵기를 가진 통에다가 이 프록시말과 디스탈에 프록시말 디스탈이 있으면은 찬물 쏘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 정도 카디악 아웃풋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커브가. 그래서 커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37도에서 36, 35도로 떨어지는 건데, 자, 이 하이 카디악 아웃풋은 당연히 찬물을 쏘게 되면은 얼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체온이 얼른 올라갑니다, 다시. 또 속도가 느린 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를 에버리지를 구해서 컴퓨터화 해가지고 카디악 아웃풋 측정하는 기계에서 심장에 적용을 한 것이 소환가스 카스타로 이제 이 카디악 아웃풋을 재는 겁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는데, LVEF는 당연히 엔다이스톨릭 볼륨분의 스트레스 볼륨이죠. 심장이 최대한 늘어나서 그 중에 몇 프로가 몸 밖으로 나가느냐, 이제 아우타로 나가느냐, 몸 밖이 아니라, 그래서 이 좌심실 밖으로 나가느냐 하는 게 보통 이제 한 60% 이상이 대충 정상인데, 문제는 LVEF만 가지고 카디악 아웃풋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환자는 LV 엔다시톨릭 볼륨이, EF는 똑같습니다. 20%, 20%. 근데 LV 엔다시톨릭 볼륨이 100이에요. 그 중에 80이 남았어요. 짜고. 그러면 하트펠 20%밖에 안 나간 거죠. 20 나누기 100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환자의 하트레이트가 100이란 말이죠. 그러면 2리터 퍼 미니트로 로카디악 아웃풋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똑같은 EF가 20%예요. 근데 LV가 늘어나 있어요. LV가 200이고 LV 엔드 시스톨릭이 160입니다. 그러면 40분의 200이니까 얼마죠? 200분의 40이니까 20%. 똑같아요. LVEF는 여기 케이스 1이나 2나. 근데 이 환자 하트레이트가 100이다. 그러면 나가는 게 케이스 1과 2가 다른 게, 여기는 20이 나갔지만 여기서는 40이 나갔어요. 똑같은 EF라도. 그래서 40 곱하기 100이니까 4리터 퍼 미니트. 이 환자도 성인에 있어서 조금 로 카디악 아웃풋이긴 하지만 그래도 케이스 1에 비해서는 2배나 많은 카디악 아웃풋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LVEF가 이 환자 20%다 20%다 둘 다 똑같은 로카디아가 아프트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LV 엔다이스톨 볼륨이 200이기 때문에 좀 카디아 아프트가 보존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디아 LVEF 해석할 때 EF만 가지고 카디아 아프트를 추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카디악 아프트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분당 카디악 아프트는 나가는 혈액량을 cc로 나타낸 거 틀렸죠? 뭐죠? 리터로 나타낸 겁니다. 1분당 단위가 리터 퍼 미니트죠. 스트로크 볼륨에 반비례한다? 하트레이트 곱하기 스트로크 볼륨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비례하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프리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감소합니까? 증가하면 대부분 어떤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가하죠. 또 수원지에 물이 많으면 가정에 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프트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감소한다. 네. 맞습니까? 에프트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답이 없네요. 이게 프리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그러니까 이제 프리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증가합니다. 증가.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답을 틀리게 쓴 것 같은데. 답이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프트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감소하고 프리로드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프트는 증가합니다. 프리로드도 증가하면 이제 너무 많이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지만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게 지금 답이 4번인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공식 중에서 옳은 거 카디악 아프트는 하트레이트 곱하기 스트로크 볼륨 맞습니다. EF는 스트로크 볼륨 나누기 다이스톨 볼륨 퍼센트 정상 EF는 60% 이상. 라플라스 법칙은 이 심장월에 걸리는 텐션은 프레셔와 라디우스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PR 오버 EH여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EH 오버 PR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텐션은 낮아지고 심장 내에 프레셔가 높으면 높다는 걸 나타냅니다. 라플라스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맞지 디귿은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BP는 껌이죠. BP 플로우 곱하기 리지스턴스 혈관 저항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리지스턴스를 항상 기억해라. 실제 중요한 것은 플로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환가스 카스타의 사용 목적 당연히 프리로드도 측정하고요. 카디악 아프트도 측정하고 카디악 아프트가 측정되면 인덱스는 나오겠죠. 폐동맥 혈액량 모르겠어요. 폐동맥 압력, 프레셔 포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측정이 되겠죠. 풀마리 카필라리 웨지 프레셔 당연히 제죠. 답은 폐동맥 혈액량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카디악 인덱스의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가 카디악 아웃풋의 단위고 그거를 바디 서피스 에리어로 나눈 것이 카디악 인덱스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 하트레이트.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라플라스 법칙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프리로드에 관한 거 혈액 내 볼륨 많으면 프리로드가 증가하죠. 이뇨제를 빼면은 감소되죠. 정맥 확장제로 감소되죠.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측 심장의 프리로드는 CVP, 좌측 심장의 프리로드는 카필라리 웨지 프레셔로 측정된다. 이것도 이제 말에 따라서 좌측 심장의 프리로드의 간접적인 지표로도 CVP가 사용됩니다. 물론 좌측 심장의 프리로드가 올라가면 CVP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이 확실하게 틀린 거는 3번이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CVP는 애프터로드 정도를 나타낸다. 뭐 당연히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쭉 맞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우심부전의 소견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심부전은 폐부전을 동반합니다. 좌심실에서 좌심방에 확장돼 가지고 피가 안 나가게 되면 폐우렬이 오고 그 다음에 우심부전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우심부전만 있는 경우는 우려를 초래하지가 않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해부학 보시면은 뭐 해부 구조를 심장해 보시면 알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